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시부 때문인데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들에게 큰 배신감만 남겨졌거든요. 뻔뻔스러운 시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결국 합격하게 되었고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평범의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듬직했는데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처음 예비시댁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예비 시부를 처음 봤는데 연세에 비해서 체격도 좋고 건장하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예비 시부의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정한 저희 남편과는 달리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이 여보 접시가 비었으면 빨리빨리 반찬을 다시 털어와야지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서야 되겠어?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화도 못 내시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밥 먹느라 접시가 빈 것도 몰랐네. 얼른 가서 냉큼 꺼내와야지 어휴살림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언제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나 몰라. 저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길래 일부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저 여기 있는 반찬만 먹어도 충분해요. 어머님도 식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못 드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밥상을 허술하게 대접하면 안 되지? 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맛있게 먹어라. 예비 시부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계속해서 예비 시어머니를 부려먹으시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조금 불편했지만 무사히 식사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에선 한 번도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종종 가부장적인 집안이 있다던데 예비 시댁이 그런 곳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한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남편과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며 좋은 말만 나누었죠. 둘 다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서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옥신각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도대체 남편이 시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게 자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가부장적이었거든요. 하루는 주말에 남편과 함께 대게를 사들고 시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당연히 집에 계시는 줄 알고 바로 대게 쪄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 원래 주말마다 밖에 나가는 양반이라 그래? 내가 한번 전화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자 휴대폰 너머로 시부의 화내는 소리만 쩌렁쩌렁 들렸어요. 시어머니인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외출하고 돌아온 시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짜고짜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이 옆에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질이야? 내가 나 밖에 나가 있을 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당신 어디 갔냐고 묻길래 전화 좀 해본 거지 아유. 그래, 당신 성질 모르고 전화 내가 잘못이지. 시어머닌 또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전화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밖에서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전 아버님이랑 같이 대게도 쪄먹고 싶어서 이렇게 사온 건데
그런데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외출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음부턴 주말에 오지 말까 봐요. 그러자 시부는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네가 전화해달라고 한 거라고.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아이 난 또 저 옆에 내가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잔소리라도 하는 줄 알았지? 얘 다음부터 놀 거면 미리 나한테 연락을 좀 줘라. 그래야 내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거 아니냐. 15년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쥐잡듯이 잡으시면서 저한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 시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매번 쩔쩔매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왜 그렇게 아버님한테 쩔쩔매시는 거야? 아무리 옛날 분들이라지만 부부끼리 갑을 관계도 아닌데 너무 아버님한테 잡혀 사시잖아. 한 번쯤은 어머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셨는데 솔직히 나도 이 안 갈 때가 많아 어쩔 땐 듣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대들 뻔한 적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말려서 겨우 참은 거야.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이혼했을걸? 아휴, 어머님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게 익숙해지신 건가? 아무래도 다음부턴 나라도 어머님 편을 들어드려야겠어? 언제까지 아버님한테 저렇게 당하기만 하실 수는 없잖아. 그 이후 저는 시부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일부러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라도 해야 시어머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시부가 저한텐 함부로 하지 않으니 그 방법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생겼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에 시부모님께 알려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시부가 또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국이 왜 이렇게 짜항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가나 나 딱딱 못 맞춰. 이거 완전 소금물이잖아. 소금물 이런 거 먹고 혈압 올라서 나 일찍 죽으라는 거야 뭐야. 진짜 성질나 죽겠네. 시부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알았어. 감 다시 맞춰오면 되잖아. 국그릇 0.00이 줘요. 다시 해올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이 푹푹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아버님이 이러실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놀라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되묻더군요. 뭐 뱃속에는 우리에게 임신한 게냐? 네.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희 아기 큰일 날까 봐 무서워 죽겠다고요? 아버님 때문에 저희 아기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이고, 아이 정말 네 뱃속에 우리 손주가 들어있다고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무식하게 소리 질러버렸네.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니?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어머님한테 그런 행동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예쁜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들어도 모자란데 아버님이 매번 그렇게 무서운 모습만 보여주시니까 저 나쁜 애로 태어날까 봐 걱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애 앞에서 이런 모습 좀 보이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시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쩔쩔매며 저에게 이러더군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했구나. 이러다가 우리 손주가 나중에 할아버지 무섭다고 나한테 안 오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아버지 엄마한테 맨날 함부로 하시면서 손주가 아버지 싫어할까 봐 그건 걱정되세요. 그러게 진작에 엄마한테도 좀 잘하시지. 아버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할아버지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조심하세요. 그러자 시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던 게
한순간에 고쳐질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있을 땐 그나마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없을 땐 여전히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밤늦게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콩나물국밥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부가 그 안에서 일행들이랑 같이 나오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예쁜 며느리 아니냐? 자 다들 인사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야. 이 뱃속에 내 소중한 손주가 들어있다고. 지부는 일행들에게 저를 시끌벅적하게 소개시켜주더니 일행들과 함께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부가 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간 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술에 잔뜩 취해 신나 보이던 시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완전히 울상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단체로 모임 사람들 데리고 와서 술을 20만 원어치도 넘게 먹고선 술값도 안 내고 가버리잖아. 일행들이 술값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나서서 내 가게니까 내지 말라고 하지 뭐니?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인간이 올 때마다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네.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모임 사람들이랑 팔아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팔아주긴 캐풀 아주 마누라 장사 망하길 기도하는 사람 같아 저 인간들 1번 왔다 가면 호남풍 못 받고 재료비에 술값에 완전히 손해보는 거라고 게다가 다 들었지나 지저분하게 먹고 가는지 이것 좀 봐 국밥을 이렇게 엎어놓고 치우지도 않잖아. 시어머닌 한 번도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너무 속상하셨나 봐요. 계속 시부 때문에 힘들다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시부는 은퇴 후에 등산, 낚시,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맨날 속말 썩이고 있다네요. 저도 듣는 내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상을 치우면서 계속 시어머니 하소연을 들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들을 출산했는데 시부가 아들 손주라고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무기 삼아 시부가 또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굴 때마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 제발 어머님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우리 시찬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요즘에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욕먹는 거 모르세요? 괜히 우리 희찬이가 아버님한테 그런 거 배웠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이라도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 제가 매번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남편이랑 시누이도 용기 내서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빠 세원이 말이 맞아요. 아빠 젊었을 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을지 몰라도 이젠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아빤 맨날 취미 생활만 하면서 놀고 있지만 엄만 콩나물국밥집에서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빠 무서워서 얘기 안 했는데 솔직히 아빠 좀 뻔뻔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주겠어요? 맞아요. 나도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휘찬이 봐서라도 제발 그 성격 좀 죽여봐요. 여태까지 엄마 힘들겠으면 됐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자 시부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버럭 성질을 내더라고요. 뭐야? 이것들이 버릇없게 진짜 너희들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게냐? 아버님 대드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랑 아가씨도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숨막혔겠어요? 이 나이 먹도록 아버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면 많이 참은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같이 시어머니 편만 드니까 시부가 하루는 아예 머리까지 싸매고 드러눕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선 일부러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찾아갔어요.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희 오늘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시고 나들이나 한번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 아프시니까 안 되겠네요. 제가 죽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어머님이랑만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어머니만 모시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머리 싸매고 드러눕는다고 해서 그 성질을 받아줬다간 영원히 시어머니를 괴롭히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온 시어머니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제 덕분에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하소연도 많이 하셨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예쁜 딸도 하나 낳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느라, 나 어떡하면 좋니? 내 시애비가 바람이 났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신다고요? 그래, 이 나이에 바람이라니. 난 정말 상상도 못했다.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줬네. 이러지 않겠니? 내 남편 오밤중에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고. 이거 내 남편 맞지 않냐면서 나한테 사진까지 보내줬어.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내 시에 비가 맞더구나. 그날 나한텐 그냥 모임에서 술자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였어?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래서요. 아버님한테 말씀을 해보셨어요? 얘기해봤지? 내가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 여잔 도대체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단다. 왜? 노예라고 박바구기더니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엔 싫더라더구나. 배드민턴 모임에서 만난 여잔데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무려 1년이나 그러고 다녔다고 하더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이 나이에 남편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살고 싶지도 않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자 뭐 하는 여잔데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여자길래 아버님이 어머님을 배신하고 그런 짓을 하시냐고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바육을 키우는 여자래. 식당에서 험한 일만 하는 나랑은 다르게 고상하다나 뭐라나. 그런데 바람 피운 걸 들켰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보고. 글쎄, 당당하게 이오느라 잰다. 나 정말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지만 제 시부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랑 시누이한테까지 다 얘기하고 다음날 시부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모임에서 만난 여자랑 1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우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시부는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참나, 그래, 네 셈이 말고 다른 여자 만났다. 내가 무슨 니? 시엠이랑 뜨거운 신혼도 아니고 어차피 정으로 사는 사이인데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요새 나이 들어서 애인 한 명 없으면 바보 소리 들어.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과 시누이도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엄마 속 썩였으면 됐지 왜 그런 못된 짓까지 하시냐고요? 그래야 아빠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엄마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아빠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더러워서 나 말도 섞기 싫다고요. 그러자 시부는 인상을 잔뜩 쓰며 소리를 치더군요. 뭐야, 너희들 지금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너희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건 다 누구 덕분이야? 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해준 거 아니야. 근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해. 그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팔목 묶여서 고생만 해야 되냐? 나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함사한 줄 알고 팔자가 엎드려 하지? 어디서 버릇없게 큰 소리야?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버지만 혼자 고생했어요. 우리 엄마도 고생 진짜 많이 했다고요? 펄펄 끓는 콩나물 국밥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엄만 생각도 안 해요. 엄마가 그 뜨거운 뚝배기 나르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화상 입었을 때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진 직장 일만 했지만 엄만 가게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셨다고요? 그런 논리면 아프.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새 인생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은퇴해서 쉬고 있는 지금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죠.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핑계로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진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보자 보자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는구만.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네 엄마 편만 든다 이거지.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고 하는 거구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랑 잘 살아봐라. 어디 난 이혼하고 새 인생 시작할 거니까 알겠어? 시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인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동안 저 인간한테 보지 말고 그렇게 많이 들으며 고생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다. 헌신하니 헌신짝 된다고. 그게 바로 지금 내 꼴이지 않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그냥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항원 이혼도 많이 한다잖아요. 아버님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 모욕을 견디면서 사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죠. 그래요, 엄마. 저도 엄마가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것 너무 싫어요. 그냥 이참에 아버지랑 이혼해요. 그 편이 엄마 인생에 더 이득이에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누이까지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울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 같이 술 한잔하고 싶다며 저희 부부랑 시누이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다 같이 만나 막걸리를 한잔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얘들아, 난 너희들 정말 잘 키우고 싶었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단다. 너희들은 평생 내가 그 인간한테 당하는 걸 보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사실 나도 처음부터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단다. 그런데 너희 아버진 내가 화나서 한마디 하면 아주 미친 사람처럼 더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로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구나. 너희한테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도 싫었고 집안에서 맨날 고성이 오가는 것도 싫어서 내가 여태까지 참고 산 거야. 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여태까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너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래서요? 이제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희들 덕에 드디어 결심했다. 나 이혼하련다 그래. 그 무식한 놈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래? 다 늙어서 여자 치마 보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놈인데 내가 굳이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니? 여자한테 홀려서 가족까지 버린 그놈 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다. 그런 넘치고 잘 되는 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행히 시어머니는 시부와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평생 당하면서 살아오셔서 이번에도 시부를 용서하고 지옥길로 걸어 들어가실까 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자식들이 나서서 뜯어말리니 드디어 용기를 내기로 하셨나 봐요. 그런데 시부는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선 막상 시어머니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당황하셨나 봐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더라고요. 채문아, 네 엄마 미친 거 아니냐? 나랑 진짜로 이혼한단다. 참나 나랑 40년을 살아놓고 뭐가 그렇게 쉬워? 옆에서 듣고 있던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빼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원하시는 대로 되셨네요. 어머님이랑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님은 잊으시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남은 여생 보내시면 되겠네요. 너무 축하할 일인데 오늘 축배라도 한 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축배 너 지금 나 놀리는 게냐? 아, 이거 놀리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신 건데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설마 이혼하자 가면 어머님이 무릎이라도 꿇고 붙잡으실 줄 알았어요. 그럼 붙잡아야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한 번에 이혼한다고 오케이야. 쥐뿔도 없는 여편, 내가 어디서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어머 아버님 되게 웃기시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평생 고생만 시키던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는데 무릎 꿇고 붙잡아요? 어머님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어머님이 진짜로 이혼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와서 후회되세요? 아유 그런데 어쩌죠? 이미 늦었는데요. 아버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배신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손가락 걸고 장담할게요. 제가 일부러 약 올리듯이 그렇게 말하자 시부는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어머니인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내고 재산 분할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전 시부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식모처럼 부려먹거나 윽박을 지르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괜히 오래 참았다면서 후회를 하시더군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지냈어요. 전 시부가 없어졌을 뿐인데 시어머니 얼굴이 나날이 좋아지시더군요. 저 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 시부랑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 시부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얘기할 게 있다면서 저랑 남편 보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릴 하나 들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보니 떡하니 상간역 앉아있더군요. 전 시부는 상관이 앞에서 제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채문이 너 이번 명절 때 왜 안 왔어? 자식이면 당연히 명절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넌 아들이니까 당연히 애를 찾아와서 인사를 올렸어야지.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들이야.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이 태어나기나 했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지금 그거 따지려고 부르셨어요? 가족을 먼저 버린 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저 여자 좋다고 우리 가족 버리고 이혼까지 해서 나갔으면서 왜 명절까지 챙기길 바라세요? 너무 욕심이 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게 버르장머리 어디다 팔아먹은 게야? 그래,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그럼 애민이가 말해봐라. 너도 재문이랑 같은 생각이냐? 이번엔 그 불똥이 저한테 튀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죠. 아버님, 너무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 보고 명절을 챙기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명절 때 대접받고 싶으셨으면 저런 아줌마랑 바람을 피우지 마셨어야죠. 도대체 저 아줌마가 뭔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가족까지 버리시냐고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상간녀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아줌마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야 나 이제 네 새어머니야.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여자한테 어디 버릇없게 아줌마래? 예 내가 이번은 봐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님이라고 해봐. 얼른. 참 어머님 좋아하시네. 아줌마가 왜 내 시어머니예요? 둘이 뭐 결혼식을 했어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했어요? 가정 버리고 도망간 불륜 커플 주제. 나한테 어머님은 콩나물국밥집 하는 우리 김경승 여사님뿐이거든요. 아줌만 죽어도 내 어머님 될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전 시부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결혼식을 안 올려서 네가 이 사람을 시어머니로 인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올해 4월 달에 결혼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청첩장 주려고 부른 거야? 세상에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 자식들한테 청첩장 주려고 부른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결국은 결혼식까지 하시려고요. 아주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래요?
결혼식 잘 올려보세요. 청첩장도 아주 기가 막히게 뽑으셨네요. 저는 청첩장을 바꿔서 그 자리에선 일단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다 얘기했어요. 다들 너무 어이가 없다며 황당해 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전시부와 상간이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 결혼식에 가질 않았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 결혼식에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예식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전시부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너희 도대체 왜 안 오는 거냐? 애비가 좋은 사람이랑 새 출발한다는데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쪽팔려 죽겠으니까 얼른 오거라.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도 아무도 안 왔단 말이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누가 그런 결혼식에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자꾸 가족 타령하시는데 저흰 그 아줌마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혼하셨으면 그 아줌마랑 잘 사시면 되지 왜 자식들한테까지 억지로 축하해 바라세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가서 그 결혼식장에서 깽판 안 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이 먹고 바람 피워 가정을 벌인 인간들이 황당하게 결혼식까지 올리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조용히 반성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뭔 좋은 일이라고 잔치까지 벌이는 게 제정신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녀가 나이 61세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서 전시부한테 결혼식을 하자고 꼬신 거였더군요. 얼굴에 도대체 얼마나 두꺼운 철판을 깔았길래 이럴 수가 있는지 아주 꼴값이더군요. 결국 그날은 전시부의 예전 직장 동료 몇 명만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축복받고 싶어서 결혼식까지 올렸나 본데 정작 축하해주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어요. 아마 그 몇 명도 진심으로 축하해준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시부랑 이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주말이라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콩나물국밥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죠.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손님도 한 명도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들어온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시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전시부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야? 당신 여기 뭐 하러 왔어? 그러자 전시부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더니 앉아있던 저희한테 시선을 돌리더군요. 뭐야, 너네도 있었냐? 아이고, 잘 됐네. 안 그래도 너희가 보고 싶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얘기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저랑 남편은 전시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전시부는 뻔뻔하게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애미야, 나도 술 한 잔 다오. 전시부는 저희 테이블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따라서 한 잔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구나. 진작에 이렇게 너희하고도 술 한 잔씩 하고 속 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예전이 참 좋았는데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갑작스런 하소연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줌마랑 얘기하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전시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게 다 그 여자 때문인데 어떻게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하냐?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여자 자식들 결혼한다고 돈 퍼주고 차 필요하다고 해서 사주고 아주 돈 들어갈 일 천지더구나. 내 자식들은 뭐든지 다 알아 사는 애들이었는데 그 여자 자식들은 아주 부모를 돈으로 밖에 볼 줄 몰라. 내가 이 나이에 내 핏줄도 아닌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주느라 아주 커지꼴도 되게 생겼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건 아버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가정까지 버릴 정도로 그 아줌마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 정도는 감당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황연히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여자도 나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구나.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돈 필요할 때만 살랑거리고 심지어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남 잘 여럿 만났나 보더라고. 그 여자가 담임 모임만 해도 8개다. 8개 남자 만나다가 나한테 걸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하육이나 가꾸는 순수한 여잔 줄 알았는데 아주 꽃뱀이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의처증까지 걸리게 생겼어. 하루에도 전화 수십 통씩 하는데 받지를 않으니 내가 미치고 백이겠냐? 게다가 그놈의 자식들도 나한테 아저씨 아저씨 그러면서 맨날 돈 내놓으라고 난리 친단다. 새 아버지가 그것도 못해주냐면서 무슨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 같이 행동한다고? 내가 이러려고 그 여자랑 재혼한 게 아니었는데 아주 내 욕심에 인생을 망쳐버렸어. 얘들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돈도 다 날리고 아주 내 남은 인생 비참하게 살게 생겼다. 그래서 기억엔 뭐 하러 오셨는데요? 하소연 들어줄 사람 없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시애미한테 다시 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려고 찾아온 거다. 나 그 여자랑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 법적으로 깔끔하니까 그냥 헤어지면 끝인 그런 사이라고.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 엄마 버리고 가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어지니까 다시 받아달라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요. 우리 엄마 예전처럼 그렇게 아버지 한마디에 꿀꺽 죽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받아달라 그러면 받아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진짜 꿈도 크시네요. 그러자 전시부는 멀뚱히 서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원래 남자들은 살면서 바람 한 번씩 피운다잖아.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니까 제발 용서 좀 해주라. 나 그 여자랑 같이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 내 가족은 바로 여기 있는 당신이랑 우리 자식 며느리뿐이라는 거. 그거 정말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야.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장 그 집에서 나와서 앞으로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약속할게. 당신이 나한테 어떤 벌이라도 내려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기만 하고 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시더니 순식간에 큰 대야에 찬물을 받아와서 전 시버한테 부어버리시더군요. 으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코에 물이 다 들어갔잖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넌 아직도 내가 만만하냐.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거리 해놓고서 뻔뻔스럽게 여길 찾아와. 왜 나속이 국회에 자랑 몰래 만날 땐 그렇게 재미있더니 이제 와서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니까 서러운가 보지? 그러게 유부남한테 접근하는 여잔 조심했어야지. 당신이 영. 공공사 분별 못하고 더러운 집까지 해놓고 지금 누구더러 받아달래?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순개불 실수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바로잡고 용서를 빌었어야지. 뻔뻔하게 먼저 이어나져 간 게 누군데. 그리고 맨날 이렇게 술 취해서 헛소리나 짓거리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너 같은 인간은 정신 차리려면 찬물 한 바가지로도 부족해. 내가 너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알아? 나도 아주 창창한 인생이 있는 사람인데 너 같은 거랑 40년 동안 산 그 세월이 아주 뼈저리게 후회되더라. 야 넌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지?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너보다 훨씬 잘난 남자들 널리고 널렸더라. 능력이 있어서 거물며 채식 가지고 있는 남자들도 많고 나이 먹었어도 성격 좋고 점잖은 신사들도 많아. 당신처럼 나도 밖에 돌아다녀 보니까 나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많던데. 난 나이 먹어서 연애 같은 건 이제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나보고 만나달란 남자가 여럿이라서 호르느라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자 전시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말까지 더듬으며 이러더군요. 뭐야 당신 설마 바람 피워. 바람은 무슨냐? 너랑 나랑 이혼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상관이한테 돈 다 뜯긴 빈털터리 거지 주제 어디 나한테 들이대. 내가 이 나이에 남자 만나도 너보다 훨씬 잘난 남자 만나지 뭐하러 너 같은 거랑 다시 합치냐.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능력 없고 밥이나 축내는 너 같은 걸 다시 받아주게 이 여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당신이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날 리가 없잖아. 지금 나 겁주려고 이러는 거지 이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받아주라. 당신은 내가 안쓰럽지도 않어. 나랑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아이고. 누가 알 소리 그래? 같이 산 세월이 무려 40년인데 그동안 넌 날 아주 식모처럼 부렸지 할 말 못하라 못 가리면서 날 아주 발 아래로 두고 살았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심하다고 와. 아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예며느라 안 되겠다. 이 인간이 술 취해서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아주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으니까 가서 대화에다가 물 한 바가지 더 퍼오거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전시부가 겁을 먹고선 당황해 하더라고요. 자, 잠깐만 나 알았어? 헛소리 안 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며느리까지 시켜서 나한테 물을 뿌릴 건 뭐야? 알았어 갈게 간다고? 전시부는 그렇게 말하고선 꽁무니가 빠지게 가게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전엔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가족들 위해서 군림하더니 막상 제 일만만하게 생각하던 시어머니가 똑같이 받아치니 겁을 먹었나 봐요. 게다가 본인은 바람 펴서 재혼까지 해놓고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만 생각하시는 분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눈에는 눈이에는 이라고 일부러 전시부를 자극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 작전이 아주 제대로 통한 거 있죠. 본인은 그런 일을 당하면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낼 거였으면서 왜 시어머니한텐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후에도 전시부가 몇 번 더 가게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게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가게 문을 아예 잠궈버렸다고 하네요. 전시부는 그 상관이한테 가니고 쓸개고 다 빼주고선 얼마 안 가 결국 헤어졌다고 하네요. 뻔뻔하게 결혼식까지 올리더니 2년밖에 못 살고 헤어진 그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지금은 며느리 저뿐 아니라 자식들이랑 시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서 진짜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전시부가 시어머니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대요. 시어머니가 그 문자를 저한테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나한 종식은 오늘도 반성합니다. 4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내 아내 김경숙에게 상처를 준 점 마음 깊이 반성합니다. 아내. 몹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점. 집에서 놀면서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점.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외간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난죽일 놈입니다. 자식들이 못난 애비에게 한 소리 할 때 들었어야 했는데 여자한테 눈이 멀어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한 나는 쓰레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 아내 김경숙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보니까 일기처럼 쓴 반성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시어머니한테 계속 보내면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 보내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전시부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문자를 3일 정도 받으시다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전시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거든요. 아마 차단당한 줄도 모르고 지금도 매일 아침 6시마다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줄도 모르고 절절하게 문자를 쓰고 있을 생각을 하니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인데요. 뭘. 그러게 진작에 가족이 소중한 줄 알고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미국의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불륜을 하는 것은 도박장에서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몽땅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가진 돈을 몽땅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시부가 상관이 한데 푹 빠져 가족을 배신하는 바람에 가진 돈도 다 날리고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왜 이런 당연한 걸 모르는 걸까요? 여태까지 쌓아온 걸 모두 무너뜨릴 만큼 그 순간의 즐거움이 그렇게 큰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불륜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늦게나마 전시부랑 이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선 이번 일이 오히려 좋은 계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부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륜 같은 부도덕한 일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전시부의 만행에 대해 까발릴 수 있어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제 얘기 들으면서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다들 웃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